2024년 10월 24일 목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10월 23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급락했습니다 라고 표현하기까지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좀 찝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이 얼만큼 올랐고 얼만큼 내렸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내려도 조금 올라도 그 내용이 과연 질적으로 저질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몇 번을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10월 23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요. 다우지수가 0.96% 하락, S&P 500이 0.92% 하락, 나스닥이 1.60% 하락했습니다. 자, 이날 뉴욕 증시 하락에 대해서 미국 국채금리 급등세가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다. 자, 중소형주 러셀 2000 지수는 0.79%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다우지수는 9월 초 이후에 한 달여 만에 최악의 날을 맞았었고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3거래일 연속 하락한 것도 9월 이후 처음 바로 10월 23일 수요일 뉴욕 증시였습니다. 자, 우리 잠깐만 타임머신을 타고 몇 달 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7월 말입니다. 대한민국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7월 중순에 코스피가 2896포인트를 찍어봤고 조만간 3000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고 금리 인하 기대감과 AI 성장 기대감이 하반기까지 이어간다는 이런 풋풋한 분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상승할 것 같은 느낌으로 궁뎅이가 실룩실룩했었습니다만 8월 초가 되자마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8월 초에 발표된 7월달 미국의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거기에다가 S&P 글로벌 ISM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PMI 지표가 경기 위축 국면에서 유지됨을 확인하다 보니 경기 침체 우려가 갑자기 주식시장에 툭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8월 5일 기준으로 미국 증시와 함께 글로벌 증시가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출렁거렸습니다. 자, 미국은 올해 대선이 있다 보니까 그 당시 가격 조정 이후에 아니야 미국 경기 침체 아니야 경기 연착륙이야 하면서 다시 기간 조정으로 돌입을 했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다행히 2600까지는 올라왔습니다만 그 이상으로는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8월 달을 넘어가 9월 달을 맞이합니다. 자, 9월 초에도 똑같이 8월 달 고용 지표가 부진했습니다. ISM 제조업 PMI 지표, S&P 글로벌 제조업 PMI 지표 모두 여전히 부진했습니다. 또다시 9월 초에 주식시장이 한번 출렁거렸습니다. 저는 그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이번에 9월달 주식시장에 출렁거리게 한 그 요인의 경기 침체란 단어는 9월달 50bp 금리 인하를 하게끔 하기 위함이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라는 안도감을 여러분들께 전달했습니다. 자, 그렇게 9월달 미쓰리 예상대로 50bp 금리 인하가 됐는데 문제는 뉴욕 증시가 대선 때문에 막 올라가다 보니까 요거 뭐라 그럴까요? 이거 10월달 분위기는 경제지표가 뒤죽박죽 각각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속도와 특성들 때문에 뒤죽박죽 움직일 거다 보니까 11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지 동결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약간 불편한 답변을 여러분들께 제가 드렸죠. 그런데 좀 다른 점이 뭐냐면 10월 초에 발표된 9월달 미국의 고용지표는 예상치보다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이야기가 쑥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조업 PMI 지표는 여전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월 초에 발표된 고용지표가 부진해 버린다면 9월달 연준의 50bp 금리 인하를 반대하는 전문가들이 주장했던
미국 경제가 도대체 얼마나 안 좋으면 50bp씩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25bp만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그들의 논리가 10월 달에 적용이 되거든요. 9월 달에 50bp를 인하했는데 10월 달에 고용지표가 또 저래? 그럼 11월 달에 또 50bp 해야 되는데 미국 경제가 얼마나 안 좋으면 이런 분위기를 느끼기 싫은 미국은 고용지표가 잘 나오는 게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얘기가 어렵네요. 이걸 조작했다고 얘기하기도 애매하고 이준석 표현대로 보정했다고 하기도 좀 애매하지만 여하튼 고용지표는 나중에 충분히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초에 고용지표가 잘 나오다 보니까 경기 침체 이야기가 쑥 들어갔어요. 문제는 제가 여러분들께 결론만 말씀드리면 대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10월 하순부터 뉴욕 증시가 이제 바람이 빠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늘 그래 왔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은 그래도 다우지수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꺾이는 건데 우리는 고점을 찍어보지도 못하고 2600포인트에 껌딱지처럼 달라붙어 있다가 만약에 뉴욕 증시가 꺾이면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다운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드렸고 이런 분위기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연말까지 갈 거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개인들이 목숨 걸고 2600포인트를 회복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월 초에 나타났었어야 되는 어떤 이런 분위기가 지금 대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10월 23일 수요일 미국의 다우지수는 9월 초 이후 한 달여 만에 최악의 날이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3거래일 연속 빠진 것도 9월 초 이후 지금 처음이라고 합니다. 9월 초에 나타났던 그런 불안감 10월 초에도 나타났었어야 되는데 10월 초에 나타나지 않게끔 잘 버텼습니다. 왜? 대선이 있기 때문에. 자, 베이지북이 발표가 됐습니다. 10월달 베이지북 9월 이후에 미국의 12개 관할 지역 가운데 2개의 지역만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을 뿐 나머지 지역에서는 변화가 거의 없었다라고 포장을 합니다. 진짜 개새끼들이에요. 왜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는 사실 주식이라는 것보다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만든 것도 인간이요. 그 돈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도 인간이기 때문에 돈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의 제목이 돈다방 미쓰리예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돈이라는 녀석은 똑딱 시간을 먹고 사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는 무조건 좋아야 돼요. 경제가 좋다면. 전월과 변함없다. 경제 지표를 발표했는데 전월과 변함이 없었다라는 건 어떤 의미다? 부진했다는 의미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을 넣으면 똑딱 시간이 지나가면 여러분 이자라는 걸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똑딱 지나가면 이자를 냅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돈덩어리에 자꾸 시간 가치가 붙습니다. 그럼 경제가 정말 좋다면 시간이 똑딱 지나갈 때마다 그 경제 지표는 좋아져야 돼요. 즉 경제라는 녀석은 계속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이 좋아지는 거고요. 제자리에 멈췄다 부진한 겁니다. 그런데 12개 지역 중에 2개 지역만 겨우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고 쥐오줌만큼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고 나머지는 거의 변함이 없었다. 거의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은 나머지 10개 지역은 경제가 부진하다라는 거죠. 저는 이 베이지북도 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눈에 걸면 눈은 갈 수 없죠.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겠습니까? 그 경제 지표를 보고 저는 이렇게 그냥 곱게 표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본다면
두 개 지역은 그냥 되게 미세하게 그냥 성장한 것처럼 보이고 나머지는 경제가 부진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올해 미국은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 짓을 못합니다. 자, 9월 기존주택 판매 전월 대비 1.0% 감소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기존주택 판매, 신규주택 판매 몇 달 전부터 계속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기존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1.0% 감소했고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했는데요. 이 감소세는 2010년 10월 이후 14년 이래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새날 방송 가서 이런 얘기 해드렸어요. 저는 김건희는 무조건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이고 특히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뭐 예를 들면 뭐 원금을 보장해 준다든가 뭐 그런 케이스는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 즉 2010년도 그 당시는 유럽발 금융위기가 터졌었고 그 유럽발 금융위기가 헝가리, 스페인 이렇게 유럽으로 확산될 것이다. 제2의 금융위기가 올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유동성 장세도 아니었고요. 여전히 주식시장은 불안했었을 때입니다. 그렇게 불안했을 때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삼성전자 같은 거 에이 지금 같은데 묻어놔야지 라고 용기를 내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라는 듣보잡 같은 종목에 한 종목에 때려놓은 거죠. 저는 20년 넘게 이 바닥에 있었습니다만 그런 투자자를 본 적은 있어요. 언제? 주가 조작할 때만. 자, 여하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2010년도 10월 이후 14년 내 최고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2010년도 분위기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2010년도 분위기가 어땠다고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 막 돈을 풀고 미국이 회복세로 느껴지려고 하는 순간 유럽발 금융위기가 터져버린 굉장히 불안한 상황 속에서 나타냈던 그 수준이 지금 미국의 기존주택 판매라는 겁니다. 그러니 미국 경제가 지금 골디락스니 연착륙이니 이런 시대의 개소리 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된다고요. 자, 11월 기준금리 25bp 추가 인하 확률이 지금 92.4%고요. 금리 동결 가능성 7.6%입니다. 아직 시장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놓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지수가 이렇게 뉴욕 증시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에너지가 뭐다? 기업 실적이 좋아서 미국 경제가 막 유동성이 막 풍부해서 엄청 좋아서 아니라고요. 뉴욕 증시가 이렇게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거는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가 있었고 그리고 작년 연말부터 시작된 금리 인하 기대감. 그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고작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무려 상상 임신처럼 6번, 7번까지 확대되는 바람에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끌어왔던 거고 업종별로는 애플의 성적은 좋지 않을 거라고 감지한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를 가지고 와서 기대감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가 다시 올라가는 것 같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11월 달에 이거 어떻게 하지 인플레이션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연준은 굉장히 금리 인하 신경 써야 되는 이야기가 막 나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에서 추가 금리를 원하는 확률은 92.4%입니다. 물론 단순히 그냥 미국 금리 인하해 이건 아니죠.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는 의견이 여전히 강한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 작년 연말부터 2024년 시황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뭐 금리 인하 기대감도 얘기해드렸고 그 금리 인하 기대감을 얘기하면서 미쓰리는 개인적으로 2024년도 첫 번째 기준금리 인하는 3월 달에 하면 좋겠다라고 3월 달 금리 인하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틀렸죠. 근데 올해 3월 달에 어떤 분위기였냐면 시장 투자자들은 작년 연말부터 금리 인하
할 것 같아. 어머나 금리 인하 한대. 어머나 금리 인하 더 해야지. 하는 김에 더 해야지 하다가 2024년 6번에서 7번까지의 금리 인하를 꿈꾸다 보니 자, 과연 그러면 2024년도 첫 번째 기준금리 인하를 언제 하지? 그래서 3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점쳐왔던 거고 저는 어떤 뉘앙스였냐면 제가 작년 연말부터 계속 외쳤던 게 뭐냐면 여러분 미국은요. 21세기 들어와서 가장 높은 수준의 지금 금리가 유지되고 있어서 미국 국민들과 기업들이 힘들어한다. 그래서 조금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해주면 딱 좋을 텐데 쪼다 같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그 짓을 못하죠. 왜 못했느냐? 미국에 대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어야 될 때고 거기에다가 작년 연말부터 시작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올해 1월달, 2월달, 3월달 경제지표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기 때문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같은 쪼다로서는 절대 금리 인하를 못했죠. 이게 제가 종종 그런 얘기 해드리잖아요. 2022년 1월달 인플레이션이 출렁거릴 때 그때 금리 인상을 했었어야 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일시적이라고 하고 금리를 동결해버립니다. 그 인플레이션은 막 가속도를 냈고 그때 초반에 잡지 못했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똥줄이 타서 2022년 하반기에 75bp씩 미친 듯이 금리 인상을 해댑니다. 그 당시 처음 단추를 잘못 잠근 그 덕분에 지금 이렇게 2024년 10월달 경제 지표가 지멋대로 움직이고 있고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고 싶은데 경제 지표는 반등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개판 5분 전이 돼버린 거죠. 제가 지금 같은 모든 상황을 여러분들께 익히 알려드렸죠. 금리 인하 때문에 상반기 상승했고 하반기로는 더 이상 금리 인하로 상승시킬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며 9월달 25bp 금리 인하면 시장은 엄청나게 크게 하락할 텐데 그나마 50bp 한 게 다행이다. 연말까지 이런 분위기 갈 거고 대선 전에 미국 증시는 꺾일 것이다. 제가 미친 듯한 이런 정말 점쟁이 빤스를 훔쳐입은 명태균의 그 신발 아닌 신발보다 더 증시를 잘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의 이런 상황을 예상했었던 그 가장 큰 근원이 바로 21세기 들어와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 높은 금리가 미국 국민들과 경제를 힘들게 할 것이다. 전 이 코어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미 1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쭉 풀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노스웨스턴 뮤추얼 웰스 매니지먼트 최고 투자 책임자가 한마디 합니다. 모든 것이 고금리 영향으로 보인다. 이 모든 상황이 고금리 영향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1년 전에 얘기한 건데. 그래서 저는 요즘에 뭘 하느냐. 2025년도 시황을 또 열심히 또 찾고 있습니다. 자, 시장은 연준이 공격적으로 통화 완화 정책을 펼 가능성을 재평가하고 있다. 공격적으로 통화 완화 못하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국제 유가라든가 그다음에 증시가 많이 올라서 또 대선 때문에 이래저래 풀린 돈들이 경제 지표를 훼손시키는 바람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다시 올라간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경제 지표 9월달 기존주택 판매가 2010년 10월 이후 14년 이래 최저치 수준으로 내려온 것처럼 다른 경제 지표도 지금 좋지 않습니다. 지금 좋은 경제 지표는 뭐냐? 주식이 올라가면 뭐 소매 판매, 뭐 개인 소비 지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소비 심리 이런 관련된 경제 지표가 좋지 나머지 지표들은 좋지 않습니다.
10월달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누가? 연준이요. 과연 11월 달에 금리를 어떻게 할까? 저도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드는 생각은, 이번 주에 드는 생각이, 저는 연준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경제 지표가 좋은 이유는 다 주식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는 게 좋을 텐데 우리 쪼다인 연준 위원들은 아마 이대로 가면은 금리 인하 못할 가능성 높습니다. 동결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11월 달 FOMC 회의 이후에 12월 달 FOMC 회의 때까지 굉장히 피곤한 증시가 예상됩니다. 경제 지표에 매우 집중할 거고요. 물론 그 안에는 내년도 어떤 뭐 경제에 대한 희망과 뭐 이런 것도 담겨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좀 나중 문제로 하고 11월 FOMC 회의 이후에 12월 FOMC 회의 때까지 거의 매일매일 경제 지표 때문에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식시장은 대선 전에 꺾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고 뭐 곤두박질 쳐서 막 꺾이진 않을 거니까 그 사이에 출렁출렁 거리면서 12월 달에는 아마 근데 금리 인하를 한번 하려고 하겠죠. 그만큼 지금 미국은 고금리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니까. 그러기엔 또 국채 금리가 인상돼 많이 올라가고 있고 상당히 복잡한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모든 것이 고금리 영향으로 보인다. 이거 한마디 제가 좀 정리해드리고자 방송을 녹음했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후에 새날 방송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뉴욕 증시는 금요일 돈다방 미쓰리에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